문제는 이제 뭐가 되냐면 이제 90년대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타락 글로벌리즘인데 이제 체제 경쟁에서 승리한 서방의 슈퍼 엘리트들이 이제 레시피를 세 개를 짠다고요. 하나는 뭐냐? 중국 사랑이죠. 러시아 사랑을 옆으로 일단 뺐어요. 미국의 민주공화 양당 모두 열렬한 중국 사랑에 빠졌습니다. 중국의 최초로 임시 최애국 대우를 부여한 사람은 카터입니다. 1980년입니다. 한국에 와서는 박정희 난리라고 연설하던 인간이 중국에 대해서는 그 인권 유린 국가에게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웃으면서 임시 최애국 대우를 부여했습니다. 아주 악질이에요. 제가 보기엔 카터는. 그 다음에 아버지 부시는 1989년에 천안문 학살에 대해서 면죄부를 줬죠. 클린턴은 2000년인가 그쯤에 영구 최애국 대우를 사실은 부여했죠. 그리고 곧 이어서 아들 부시 때는 중국을 WTO의 개발도상국 자격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중국 사랑이죠. 민주공화 여기서 보면 카터, 클린턴은 민주고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는 공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레시피는 뭐냐면 네오콘이죠. 미국 사람들의 석유 강박 심리를 이용을 해서 또 테러에 대한 공포를 이용해서 무분별한 세계 보안관 게임을 했죠. 그러면 저걸 했을 때는 아들 부시 때 했죠. 이라크전은. 근데 그 전에 이미 네오콘 방향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1차 이라크전 때부터. 그리고 그게 꼭 공화당만 된 게 아니에요. 전부 박수치고 같이 갔다고요. 오히려 트럼프가 이 네오콘을 걷어치웠죠. 그리고 그 트럼프의 걷어치운 거를 이어받아서 졸속하게 아프간에서부터 철수시킨 거는 바이든이었고, 레시피의 세 번째 요소는 뭐냐면 4대 말살이죠. 이거는 슈퍼 엘리트 민주당 좌파가 결합한 겁니다. 남녀 성구분 말살, 역사 말살, 진실 존중 말살, 가치평가 말살. 이 타락 글로벌리즘의 시대가 이제 1990년경부터 온 건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한테 문제가 심각하죠. 추악한 중국 사랑, 대책 없는 네오콘, 사악한 4대 말살에 더해서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는 또 뭐가 있냐. 한국인은 가만 놔두면 그냥 한없이 반공, 반전체주의, 반중, 반북으로 가요, 여기는. 그러니까 반공, 반전체주의, 반중, 반북 성향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저는 YSDJ뿐 아니라 친중, 친북 좌파를 슬슬 거들어서 세를 불려준 게 미국이라고 생각해요. DJ 같은 경우에 재판받아서 죽게 된 거, 혹은 장기적으로 된 것, 미국 민주당이 나서가지고 미국으로 빼서 미국 안에서 친북 세력, 종북 세력 만나고 다니면서 자기 조직 만들게 한 사람들이 미국인들이잖아. 미국으로 뺐으면 좀 관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아주 색깔진한 종북이랑 같이 놀았어요. 미국 가서, DJ가. 그래서 이제 농담 삼아서 주한미군은 북한이 아니라 한국 공부를 억제하기 있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천안함 같은 거 터져서 우리가 한 방 패겠다고 할 때 말릴 정도로 주한미군 도는 거 아니냐. 이런 농담까지 있을 정도니까. 이런 상태인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아까 전 세계적으로는 이 타락 글로벌리즘이 세계의 빌어먹을 놈의 세계의 레시피로 전 세계를 작사를 낸 건데, 하나는 중국 사랑, 두 번째는 네오콘, 세 번째는 4대 말살. 한국엔 여기 하나 더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가만 내비두면 이게 한없이 반공, 반전체주의, 반중, 반북 성향으로 치달으니까 이 한국의 반전체주의, 반중, 반북 성향을 꽁꽁 묶는 밧줄. 그리고 그걸 위해서, 그 밧줄을 위해서 좀 이렇게 YS나 DJ 같은 사람들도 좀 많이 키워주고, 더 나가서 그보다 색깔 더 진한 놈들도 키워주고. 그런 일을 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그럼 한국의 이제 이른바 이제 보수니, 이른바 우파니는 어떻게 가야 되냐. 답이 없는 거예요. 미국이나 서방의 중국 사랑을 비판하려면, 그게 대세라는데 비판이 나옵니까? 중국은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됐고요. 우린 저기랑 비즈니스 해야 돼. 지금 세상 그런 거 아니야. 당신 혼자서 그래. 세상 풍조가 그런 거죠. 중국 사랑에 대한 비판이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미중 밀월이 아니라 미중 대립으로 나가야 되고요. 전체 세계가. 차이나 디커플링으로 나가야 되고 신냉전이 도래해야 돼요. 그러면 미중 대립, 차이나 디커플링, 신냉전이 앞으로 30년 후에 도래할 것이다라고 1992년에 누가 말을 해야 돼. 불가능하죠. 30년 후로 어떻게 보장합니까? 그 다음에 네오콘 글로벌 보안관 노름을 비판하려면 그거 앞으로요, 미국이 석유가스 독립합니다. 그러니까 중동에 뭐가 안 매게 돼요. 그 전까지만 좀 중동에서 좀 적당히 하다가, 네, 미국에서 셰일 혁명 터지고 나면 그때 발 빼면 됩니다. 이 얘기를 1990년대 초반에 해야 돼. 그런데 셰일 혁명 언제 됐는데? 2015년에 완성됐어요. 20년 이상 전에 해야 돼. 그런 예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잖아. 그 다음에 4대 말살을 비판하려면 한편으로는 서양 역사 및 서양 지성사에 통달해야 되고요. 이 4대 말살을 키워주고 있는 게 슈퍼 엘리트들이고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언론과 대학도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민초 레벨의 개인 미디어, 개인 소통, 개인 관점의 민초 레벨의 스마트폰 네트워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4대 말살에 대항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깔리기 시작한 게 2010년이고 사람들이 유의미하게 쓰기 시작한 게 2015, 2016이라고요. 불가능하죠. 지적으로 보면 이런 작업은 레이몽 아롱, 뭐 굉장히 뛰어난 그 철학자죠. 기소로망, 세계적인 군사지정학자인 조지 프리드만, 요새 이제 그 우크라이나 터지면서 군사지정학적인 통찰을 역사적 배경에서 딱 제공하는 예일대 역사학자 티모티 스나이더, 그 다음에 프린스턴 대역사학자 스티븐 커킨, 이런 사람들의 전체 관점을 통합한 그 정도의 지식세계예요, 이게. 이거를 미리 통찰을 해서 20, 30년 전에 얘기하려면. 플러스 피터 자이언보다 더 예민하고 정확하게 셰일 혁명을 내다볼 수 있어야 돼. 셰일 혁명이 일어나기 20년 전에. 한마디로 인간이 아니문이다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 드리려는 말씀은 세상이 이 타락 글로벌리즘의 3대 레시피에 미쳐서 돌아갈 때 그것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지성 누구한테도 없는 거예요. 그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전응우파 개돼지 보수가 그게 살 길이에요. 정신 포기해버리는 게. 지능 포기하는 게. 언어, 내러티브 관점 포기하는 거죠. 설명이 안 되니까. 왼쪽 애들이야, 좌파, 종중, 종북 좌파 애들이야, 노가리 풀어가지고 대중선동하려니까 도끼 퍼뜨리니까 언어, 내러티브 관점을 도끼를 바탕으로 만들지만, 그런 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냥 포기하고 사는 수밖에 없어. 그렇게 되니까 언어, 내러티브 관점은 종중, 종북, 좌좀들의 독점물이 되네. 야, 언어를 독점적으로 장악했는데 왜 이것밖에 못했냐? 이유가 둘입니다. 하나는 날뛰어봤자 종중 종북이에요. 의도가. 세상에 도끼 풀어갖고 헤쳐먹으려는 거야. 날뛰어봐야 의도 자체가 저열해. 궁극적 의도가. 둘째는 뭐냐면 자기들끼리 탐욕스런 착취식인 문화예요. 자기들끼리 등쳐서 해먹고 배반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30년 동안 언어 내러티브 관점을 독점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요 모양 요 꼴인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보죠. 이 전응우파 개돼지 보수에 제가 보면 6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 종북만 비판해요. 종중은 비판 안 해? 종중은 비판 안 해, 중국은? 두 번째, 문화 마르크시즘이고요. 쟤들 빨갱입니다. 그 4대 말살 동성애 그거 빨갱이고요. 뭐 빨갱이고요. 전부 문화 마르크시즘입니다. 4대 말살의 본가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아니에요. 슈퍼 엘리트들이라고. 이게 왜 그러냐면 마르크스주의자 하는 애들, 좌빨 애들은요. 평생 지금부터 거의 200년 동안 저런 스토리 만드는 거를 해온 애들이고 앞으로도 1000년 동안 할 애들이에요.
문제는 뭐냐? 걔들의 스토리가 사회를 지배했을 때는 누군가 띄워준 놈이 있다고. 그런 스토리의 저작권 오너십은 마르크스주의자지만 그 스토리들이, 그 내러티브들이, 그 관념이 사회를 지배했을 때는 그걸 뒤에서 불질러준 놈이 있다고. 그게 슈퍼 엘리트들이라고. 그 얘기를 안 해요. 그 얘기를 안 해. 전응우파들이. 세 번째는 북한 위협만 강조하죠. 본체는 중국이에요. 중국 위협을 얘기하지. 단지 대통령이나 행정부는 이걸 너무 많이 얘기하게 되면 중국과 외교 문제가 발생하니까 좀 덜 해야 되지만 유튜버라든지 평론가라든지 저 같은 사람은 맨날 중국 얘기해야지. 네 번째는 북핵을 마치 북한 것이라 전제하고 얘기해요. 유튜버나 평론가라면 마땅히 중핵 반점의 오늘의 메뉴가 북핵이다. 이 진실을 얘기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가 뭐냐면 대통령 타령만 하고 정치권을 보지 못해. 윤석열이가 말이야 좀 더 잘해야지. 좀 더 잘해야지 물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윤석열이 혼자 정치하나? 국회도 있고 국힘도 있고 더민당도 있고 여기저기 박혀있는 관료사회도 있고. 그러니까 정치권, 정치문화, 그것을 결정하는 지식 담론, 내러티브, 정신문화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을 비판해 줘야 돼요. 그게 안 돼요. 전응우파, 개돼지 보수가. 여섯 번째가 뭐냐? 정신문화에 관한 다양한 게임을 모르죠. 그러니까 이거 정신문화를 건드리려면 굉장히 비정치적인 듯 보이는 것에서부터 건드리는 게 좋아요. 언어, 내러티브, 관점 여기서부터 건드리는 게 좋아요. 근데 그런 게임을 뛸 줄들은 몰라. 전응우파, 개돼지 보수들이. 뭐 개돼지로 살 수밖에 없었죠,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돼지 보수, 전응우파 저는 그렇게 크게 뭐라고 안 그래요.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미국과 서방의 슈퍼 엘리트들이 나서서 타락 글로벌리즘을 저렇게 끌고 가면 이게 패키지가 중국 사랑의 네오콘의 그 다음에 4대 말살이 이게 그 세 축을 이룬 패키지가 돼서 이거 자체가 예를 들어서 중국 사랑이 깨지고 나가야 거기에 대한 비판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네오콘이 깨지고 나가야 거기에 대한 비판이 가능하고 4대 말살에 대해 저항하려면 이런 개미소관 인프라가 깔려 있어야 4대 말살에 대해 저항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참 대항하기가 어려운 적인데 뭐 이제 외국 같으면은 그게 뿌리가 깊고 관성이 큰 사회여서 그냥 한쪽에 그런 문제 있어도 그냥 쭉쭉 가는데 한국은 이게 그냥 냄비같이 그냥 바짝바짝 끓는 냄비잖아요. 거기다가 계속해서 뭔가 자기 스스로 마음을 정하고 그 상태에서 북한과 중국을 대응을 해야 되니까 이게 내상이 깊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미국과 이제 그 자유진영의 위대함이라는 게 그 어떤 계기가 생기면은 조금이나 신라 같은 계기가 생기면은 자기 교정 메커니즘에서 그게 다시 회복된다고요. 세상의 타락 글로벌리즘의 그런 세 가지 정도의 문제점, 서로 엮여 있는 그런 거의 완벽한 악마의 레시피거든요. 중국 니하오, 아오하오 하면서 거기서 돈도 벌어. 그 다음에 그 4대 말살을 해서 사람들을 개돼지로 만들어. 우민화시켜. 폭도화시켜. 그리고 나서 가끔, 우린 잘나고 정의로운 보안가입니다. 빠바방 총 쏘고 돌아다녀. 거의 그거보다 더 훌륭한 레시피가 어디 있어요? 인간을 지배하고 장악하기 위한. 그런데 그게 일정 기간 딱 되니까 찬스 생기니까 미국부터 해갖고 자기 교정 메커니즘으로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때부터 지금까지 한 7, 8년 사이에. 자, 이렇게 이제 자기 교정 메커니즘으로 가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가 뭐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인지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전체 그림이 나오기 시작해요. 티모시 스나이더, 컷킨, 조리 프리드만 다 백모랑 비슷한 얘기 합니다. 백모 다 거기서 표절해 온 거예요.
이 헤겔의 말에 의하면 정신은 미네르바의 부엉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날이 저물고 황혼이 온 다음에야 난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현실에서 어떤 변화의 실마리가 생기고 난 다음에야 정신이 움직인다 그 소리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중국을 넘어서야 된다. 중국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려면, 그게 일반화되려면, 차이나 디커플링, 신냉전, 이런 것들의 현실적 흐름이 같이 맞물려야 되는 건데, 그게 언제 시작됐나 보면, 아무리 짧게 잡아도 2018년이에요. 그리고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본격화된 거예요. 두 번째로, 야, 네오콘 말이야. 그 보안관 노름이야. 그거 그렇게 해서 그거 해갖고, 그게 뭐냐 도대체 말이야. 1년에 3천억 달러씩 쓰고 말이야. 20년 되니까 6조 달러 쓰고. 이게 국력 낭비고 뭔 꼴이야. 이렇게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왜냐? 미국의 석유가스 공급에 관한 안전선의 확보에 관한 게임이니까 돈이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셰일 혁명에 의해서 미국이 석유가스 수출국이 됐단 말이에요. 페트로에너지의 독립성을 획득했다고요. 게임이 달라진 거죠. 2015년경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초가 슈퍼 엘리트, 제도권 언론, 학계, 종교계가 떠받드는 4대 말살 문화, 캔슬 컬처다 저거. 좌좀질이야, 워키즘이야 라고 규정하고 냉소하고 거기에 저항할 수 있으려면 이 개미소관 문화 수단이 있어야죠. 개미소관 소통 수단. 개인 미디어, 개인 소통, 개인 관점. 이건 2018년, 2019년에야 본격화돼요, 이거. 2010년에야 안드로이드 폰이 나오잖아요. 2009년이잖아요. 삼성이 처음 안드로이드 폰 나온 게. 그로부터 10년쯤 걸려야 일반 사람들 생활에 완전히 빼죠. 그리고 이제 한국은 여기에 더해서 미국이 한국 좌점을 보호하면서 한국인의 본원적인, 실존적인 반공, 반전체주의, 반중, 반북 경향을 미국이 억제하고 있었다. 이거 붙잡고서. 이게 이제 다 풀려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미네르바의 부엌이처럼 정신이 각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한국인의 정신이. 각성하게 되면 근데 우리는 세계 1등이에요. 세계 최전선에 서게 돼요. 각성 못하면 별 볼 일 없는데 각성하면. 그래서 제가 제목을 한국의 정신이 세계 최전도에 서는 까닭 이렇게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냉전 가스라이팅을 극복해야죠. 가스라이팅이라는 건, 야, 그 냉전 나쁜 거야. 너희 그 냉전 해갖고 그 동족 피비린내게 나게 죽이고 그 죄 많이 지었어. 너희 그 죄 참여해야 돼. 뭐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죠. 우리 정면으로 그 부정해야죠. 냉전은 나쁜 게 아니다. 자유세계를 지키기 위한 방어벽이었다. 6.25는 동족상잔이 아니고, 동족상잔의 측면도 있지만, 소련과 마오쩌둥 중국이 나서가지고, 김일성 앞세워서 냉전 질서를 파괴하려고 시도했던 도발이었다. 우리는 그 불똥 맞아가지고 그거를 물리치고 그 과정에서 그럼 우린 손해만 봤냐? 아니다. 전 세계에서 최강의 자유공화 국민이 형성됐다. 그리고 그때 형성된 국민정신의 바탕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급속한 사회 발전을 이루고 민주화를 이루고 경제 발전을 이룬 거다. 뭐 그런 얘기죠. 그 한국인은 냉전 최대의 승리자이며 수혜자예요. 우리가 이런 걸 이제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다른 예를 한번 보죠. 정치적 보수 가스라이팅이에요. 한국엔 말이에요. 정치적 보수주의가 연결지 않아요. 없어졌어요. 보수는 촌스럽습니다. 그래가지고 개나 고동이나 보수란 무엇인가 책 쓰고 난리가 스스로 보수란 자들이. 그럼 누구지? 중앙대 이무순 교수 정치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 사람 보수주의 책 썼는데 웃기더라고. 이 사람들 보수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한국은요, 1945년 이후 세계의 정치적 보수주의의 성지입니다. 여기가 보수주의가 1번지예요, 그냥. 왜 그러냐? 버크 보수주의의 핵심이 이거거든요. 이 말 반대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버크 말을 제가 좀 번안한 거예요. 인간은 사회를 엔지니어링하기 위한 나무나 벽돌이 아닙니다.
한 명 한 명이 존엄한 개인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의 변화, 체인지는 지속, 컨티뉴이티와 조화돼야 합니다. 피바다 혁명을 벌여 개인을 말살하는 것은 절대 막아야 합니다. 피바다 혁명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회 엔지니어링 하는 거 아니다. 다시 말해서 전 세계에서 반공, 반전체주의. 1번지가 어디였어? 20세기 후반부터. 대한민국. 그거에 바탕에서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루고 건강한 개인주의, 정치 발전까지 단데 어디야? 대한민국. 그럼 대한민국이 버크 보수주의의 20세기 후반부터 본산이네. 그 보수가 없습니다. 이따구 소리 하면. 뭐, 민족 정통 보수주의 조선일보. 그 조선일보 붙잡아 놓고 물어봐야 돼. 당신들 보수가 뭐라고 생각해? 반공, 반전체주의, 개인주의가 보수예요. 조선일보가 무슨 뭐 1번지야? 아니야. 한국 자체가 지난 80년간 세계 보수 1번지야. 왜 사기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정치적 보수주의 말고 도덕적 보수주의가 따로 있죠. 틀딱 바른 생활은 싫습니다. 나의 욕망대로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세상에 나의 욕망과 자유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피해자입니다. 삶의 피해자입니다. 이 절대 자유를 핍박하는 세상, 나는 세상에 의한 피해자입니다. 피해자로서 분노하고 또 분노합니다. 전교조 애들이 이런 식으로 애들 세뇌하잖아. 이게 이제 어떤 도덕과 가치 판단을 마비시키는 레시피거든요. 우린 대놓고 얘기해야 돼요. 너 지금 욕망과 자유 얘기하는데 그거 절대화해서 섬기면 그게 짐승교야. 니체가 말했어. 그나마 있던 도덕 내팽개치고 짐승같이 된 년놈들이 한둘인 줄 아냐? 그게 니체 말이야. 또 니체가 말했어. 나는 네가 뭐로부터 자유로워진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내가 뭐를 향해, 뭐를 위해 자유로워진지 나한테 눈 똑바로 뜨고 말해봐, 임마. 그러니까 이게 관점 자체를 확 바꿔버려야 돼요. 거기다가 이제 생물학적 제약, 이게 이제 남녀 성구분이죠. 역사적 제약, 문맥에 대한 존중이죠. 문맥에 대한 존중.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어. 그것에 대한 존중이지. 그 다음에 진실에 의한 제약. 진실에 대한 두려움이지. 진실이 다시 밝혀지면 언젠가 드러날 거야. 그때 내가 떳떳할 수 있을까? 가치평가에 의한 제약. 가치 체계를 수용하고 그거를 자기의 비르투, 덕목으로 모시는 것, 그거를 순종하는 것. 이런 게 없으면은 인생이 아니죠. 정신은 제약에 대한 이해, 통찰, 지능적 돌파, 확장, 변형, 제약에 대한 게임이거든요. 정신은. 제약 자체가 없다, 없어야 된다. 욕망이 절대적 자유를 누려야 되고 그런 거다. 이런 얘기는 정신을 자살시키자, 짐승이 되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정치적 보수주의, 도덕적 보수주의, 냉전 이런 데에 대해서 상대방이 언어와 내러티브와 관점을 장악한 상태에서 우리한테 가스라이팅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봤듯이 이 정신문화 게임에서는 언어와 그리고 내러티브와 관점을 획득한다는 게 알파의 오메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짐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로지 저들만이, 종북, 좌파만이 언어와 내러티브와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 못하는 존재, 짐승이죠. 말 안 통하는 존재, 짐승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검증할 방법도 없고 힘을 모을 방법도 없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부닥쳐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 언어 사용 또 개념 사용에서 사소하지만 제가 유감을 표시한 것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지금 절실해요. 저는 이왕 말이 망가져 있으니까 보수 이런 말 써도 좋고 우파 써도 좋은데 아예 자유공화로 가자.
자유공화국을 표방하면요,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좀 간첩보다 좀 강한 존재가 될 수 있잖아요. 옛날에 간첩 그러면, 공화국에서 왔수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하다가 갑자기 상대방한테, 당신은 공화국의 적입니다. 이렇게 딱 정색하고 말하면 상대방은 그냥 쇼크 먹을 거라고요. 어떻게 좀 보수 우파 사람들이 자유공화국이란 말을 쓰냐. 그러니까 거기에는 국가와 공동체에 관한 충성 및 사랑에 대한 요구가 들어있거든. 너 벌레 아니야? 너 기생충 아니야? 너 애국심 있어? 이거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유공화 세력, 자유공화국, 자유공화주의, 프리 리퍼블리커니즘.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북한 자유화를 우리가 이제 지켜들어야 됩니다. 북한 자유화가 중요하지 구체적인 옵션은 향후 결정될 사안으로 풀어놓는 게 좋아요. 발을 묶으면 스스로 불리해집니다. 흡수통일이 될지 자치보호령이 될지 국가연합이 될지 여러 옵션이 존재하죠. 여기에는 북한 주민의 의사결정, 대한민국 국민의 의사결정, 그 당시에 유엔군 사령부, 유엔사의 상황, 그 당시의 국제정세, 여기에서 아주 다이내믹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우리가 손발을 묶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호가 북한 자유화가 통일이다. 통일은 북한 자유화다. 이거 정확히 표현하면 유엔군 사령부에 의한 임시행정기구 단계 수년 및 그 단계에서의 자유화 자체가 통일이다. 그 다음엔 어떻게 풀려도 상관없다. 혹은 그 다음엔 어떻게 풀릴지 북한 주민과 대한민국 국민과 국제정세에 맞춰가지고 차분하게 그림 그려가면 된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언어와 우리 자신의 내러티브와 우리 자신의 이 관점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 만드는데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 최전선에 서는 거예요. 진짜로 최전선에 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처럼 절실하게 반전체주의, 반공 이거 자체를 자기 생존적 조건으로 갖고 있는 데가 없어요. 여기서 진정성이 높다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